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의 대표작인 이기적 유전자는 1976년에 처음 출간되어 진화생물학 및 대중과학 분야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책은 전통적으로 생물이 종이나 개체의 이익을 위해 진화한다는 관점을 뒤엎고 진화의 단위를 개체가 아닌 유전자로 보아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이런 유전자 중심의 시각은 인간뿐 아니라 생명의 행태를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 이기적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단어를 통해 생물학적 현상 뒤에 있는 치열한 복제 경쟁의 본질을 부각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화론이 단순히 적자 생존 수준의 경쟁 논리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복합적인 전략의 산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특히 생물학적 이타주의나 협동, 심지어 인간의 도덕성과 문화적 전승 등도 유전자 수준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동시에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윤리적, 정서적 논란을 넘어서 과학적인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책의 핵심 개념과 주요 내용을 짚으며 그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상을 정리해본다. 도킨스가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생물학적 진화의 궁극적 단위는 개체가 아닌 유전자라는 것이다. 전통적 진화론에서는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이 개체를 중심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도킨스에 따르면 실제로 자연 선택은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효율적으로 복제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유전자는 스스로 복제될 수 있는 복제자이고 생물 개체는 이러한 복제자를 잠시 머물게 하는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는 관점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어떻게 이기적이라는 뜻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윤리적 비난이 필요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유전자가 생존과 번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동한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러한 유전자 중심의 시각을 취하면 외견상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조차 사실은 유전자의 복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은 전통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진화 퍼즐이었다. 예컨대 어떤 개체가 다른 개체를 돕다가 스스로 위험에 처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 이는 표면적으로 종 전체의 이익을 위하기 위함처럼 보인다. 하지만 도킨스는 이 현상을 혈연 선택 이론으로 재해석한다. 핵심은 가까운 혈연일수록 자신의 유전자와 높은 비율로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해밀턴의 규칙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익 X 혈연 계수가 비용보다 크면 이타적 행동이 진화한다는 간단한 수식이다. 즉 형제나 자매를 돕는 행위가 자기 자신의 생존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공동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혈연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쪽이 더 전체 유전자 집단의 성공률에 이롭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기적 유전자는 자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열을 보존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설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책을 읽으며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호혜적 이타주의였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에서는 이타적 행동이 유지될 수 있다. 예컨대 흡혈박쥐는 사냥을 실패한 동료에게 자기 피를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 이때 단기적으로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킨스는 이러한 호혜적 이타주의가 동물 세계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협동과 상호부조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언어와 문화로 인해 더 복잡한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지만 그 근저에는 이러한 생물학적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도킨스가 제안한 또 다른 획기적 아이디어는 밈이라는 개념이다. 밈은 유전자가 생물학적 정보를 복제하듯 인간 사회에서 문화 정보를 복제하고 전파하는 단위를 가리킨다. 예컨대 멜로디, 사상, 유행어, 기술 등은 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들이 인간의 뇌에서 뇌로 옮겨가며 진화한다는 것이다. 밈 이론은 이후로도 심리학, 인류학, 진화생물학은 물론이고 인터넷 문화 연구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도킨스는 밈이 단지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메타포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밈 간에도 복제와 경쟁이 벌어진다고 본다. 이 점을 통해 그는 생물학적 진화론을 문화 현상에도 확장하려 시도하며 문화가 어떻게 스스로를 유지 변형해 나가는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기적 유전자는 출간 당시부터 많은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일부 독자들은 유전자가 이기적이니 결국 인간도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도킨스의 이론이 윤리적 정당화로 오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도킨스는 책에서 나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전자의 이기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그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종교나 철학, 윤리 분야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환원주의가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나 자유의지, 자율성까지 유전자에 종속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다른 비판은 개체 수준에서의 자연 선택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 자연에서는 유전자 단위뿐 아니라 세포, 개체, 개체군 단위의 상호작용이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킨스의 주장은 결국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유전자이며 다른 수준에서의 선택 압력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진화가 결코 단순한 1차원적 경쟁과 강자가 살아남는다는 슬로건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이다. 복잡한 생태계와 종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체 내에서 작동하는 유전자들의 협력과 갈등 등은 매우 다차원적인 전략의 결과물이다. 또한 이기적이라는 표현이 주는 윤리적 함의를 경계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복제와 적응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이기성과 공동체의 협동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느냐가 조직 이론이나 정치, 경제제도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도킨스의 시각을 빌리면 결국 모든 개인 안에는 자신이 속한 유전자 집단을 효율적으로 복제 유지하려는 동기가 작동할 수 있고, 이것이 언어나 문화, 제도로 형성된 규범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더 나아가 밈 개념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바이럴 현상, 밈 문화의 확산 등을 과학적이고 진화론적인 틀에서 재조망할 수도 있다. 정보가 복제되고 변형되며 퍼져나가는 과정이 실제로 유전자 진화와 유사한 역학을 띠는 셈이다. 결론으로 이 책을 읽고 나면 인간의 본성과 도덕, 문화가 단순히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유전자와 밈을 통한 복제와 적응의 역사적, 생물학적 산물일 수 있음을 통찰하게 된다. 동시에 그런 본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유전자적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진화의 기제를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인간 행동이 기계적 결정론에 갇히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인간이 자신과 사회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아직까지도 생명과 인간을 바라보는 창의적이고 논쟁적인 지평을 열어준다. 유전자 중심 진화론에 대한 비판과 보완책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가진 행태와 가치, 문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는 물음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진화론의 상세한 작동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사회를 바라보는 과학적이면서도 폭넓은 통찰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표현이 주는 도발적인 느낌 때문에 때때로 생물학적 환원주의나 인간 소외론으로 오해받곤 하지만, 책을 직접 읽어보면 오히려 이기적 메커니즘이 협동과 이타적인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는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